자, 엔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가 마감을 마이너스 1.46%로 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일부러 장 막판에 딴 거 안 하고 엔캠만 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분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은 변동폭이 초반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줬었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하방이 힘이 실렸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사실상 7%의 하락이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만 원 선에 이탈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말아 올려져요. 자, 동시호가 8분 남겨놓고 주가 올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큰 힘이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종가를 오늘 사실상 동시호가 제외하고 3시 20분까지의 종가를 20만 6천 원에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보합권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어제 종가가 20만 6천 원이었잖아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락도 더 이상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오늘은 엔캠의 변동폭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자, 이 이유를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악재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해왔던 엔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제가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 첨단 소재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CB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그대로 나왔고 결국에 이게 남아있는 상승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예. 제가 최소 정고점은 돌파해준다. 앵템의 신고가는 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아놨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당일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를 봐야 됩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 관계사에 편입이 된다. 지배구조 안정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앙첨단 소재의 14일차 12 물량 220억짜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자, 이 물량이 지금 CB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가 상장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악재 해소가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관계사에 편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판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자, 얘네가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고 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471만 주의 CB가 보통 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는요. 뭐 중앙첨단 소재 주주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첨단 소재의 주주 가치는 희석이 돼요.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말만 번지를 하게 할 뿐이지 결국엔 뭡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뭐 책임 경영을 통해서 사업 시너지 극대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해요. 합작법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앙첨단 소재는 애초에 1월 달부터 상승이 나오는 시점 이 시점에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엔캠과 그때부터 이미 특수관계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자, 중앙첨단 소재의 주주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가 1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살짝 길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MR팜 제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정관 대표의 회사였습니다. 자, 이 회사를 결국에 이제 릭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합병을 합니다. 자, 합병을 하는데 이 릭스 솔루션이 광무예요. 이름 바꾼 겁니다. 릭스 솔루션에서 광무로 이름을 바꿨다. 사명 변경 전에 릭스 솔루션에게 이 MR판 제천이 흡수가 됐는데 그때 100억의 자금을 대가로 받았겠죠. 오정강 대표는. 자, 그 오정강 대표가 받은 100억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아틀라스 8000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엮여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보면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원래 특수관계였는데 특수관계가 됨으로써 지금 220억치의 CB가 나온다고 한들 이거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거는 근거가 없죠. 판매하면 어떡할 건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엔캠의 상승에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관점들이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앙 첨단 소재가 사실상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얘네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엔캔과 마찬가지로 시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14회차 물량과는 상관없이 지금 220억 나온다는 거 이거 상관없이 12회차 물량이 바로 관건이었어요. 자, 이것도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자, 봤을 때 자, 분기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14회차 물량도 나오지만 당연 발구는 누굽니까? 네, 12회차 물량입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이 14회차 물량이 지금 엔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12회차 물량이에요. 전환가액 확인해 볼게요. 700원입니다. 전환 가능 주의수를 보겠습니다. 예, 얼마입니까? 1,400만 주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상당 부분 전환이 끝났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문제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전환되는지 좀 확인해 보면요. 자, 14회차 물량 보시게 되면은 지금 82만 주 남아 있어요. 전환 가능 주의수가 이제 82만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짜 봤을 때 6월 24일 기준입니다. 거의 다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최소한 6월 24일 기준으로 1,400만 주 중에 1,3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이미 전환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동향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별로 티가 안 날 수는 있지만 저거 전환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서 좀 늘려보면요. 기타 법인에서 12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거는 자, 엔캔과 다르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주가 뛰었다? 이거 못 버팁니다. 예, 오늘 저러한 뉴스로서 오버행 이슈를 해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까보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비를 전환한다라는 공시를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 없지만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혹할 수 있죠. 야, 엔캠이랑 특수관계가 되면은 중앙천다 소재에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좋은 거죠. 시총의 차이가 몇 배가 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중앙천다 소재 애초에 특수관계로서 엔캠의 상승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미리 알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엔캠의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는 요거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앞으로도 요것만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엔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엔캠의 상승 조건 중에 하나인 엔캠의 13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켜놓고요.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 켜서 하나씩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쭉 내려보면요. 자, 그 전에 봐야 될 거. 엔캠은 지금 12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BW 있었고요. 그 다음에 BW랑 제3자 배정. 자, 요거 있었습니다. 이것만 326만 주에 이거는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이미 알 수 있어요. 올해 초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량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물량이 전환이 됐고 요걸 다 더해 보니까 자, 326만 주더라.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내려와서 자, 봤을 때 지금 얘네가 전환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엔캠의 마지막 13회차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전환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량하는 건 아니에요. 자, 70만 주가 있죠. 70만 주가 있는데 이번에는 39만 주만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은 12회차 물량이 전환될 때도 우리가 봤었어요. 161만 주가 있는데 그 중에 97만 주만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 그리고 팔고 있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1회차 물량 43만 주였기 때문에 결국에 엔캠의 세력들은 이것만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진 않을 것이다. 왜? 바로 한 달, 두 달만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230만 주가 넘기 때문에. 자, 이거 11회차 물량 전환이 끝났죠. 그 다음에 12회차 물량은 97만 주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예요? 64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13회차 물량이 지금 39만 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1만 주가 남습니다. 자, 남아있는 물량은 이제 95만 주가 될 겁니다. 언제? 7월 24일이 되면은. 자, 하지만 얘네가 지금 이 97만 주 전환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자, 얘네가 12만 있던 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326만 주, 전화우선주가 212만 주고요. BW 물량이 114만 주예요. 이거는 제가 공시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팩트죠. 자, 이거는 3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다 끝났습니다. 326만 주의 물량을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CB가 답인 물량 중에서는 275만 주로서 가장 큰 물량이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전환하고 싶다고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전환 가능 기간이 돼야지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월 달에 내가 고점을 만들어서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물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자,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에서 설명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31일 날 326만 주 최소한 이거 전환 다 됐다라는 거는 확실해졌어요. 자, 그런데 5월에서 7월은 돼야지 내가 275만 주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326만 주 팔고 주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올려서 이걸 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기엔 너무 많은 물량입니다. 자, 유동주의 수 이때 당시에는 1000만 주도 안 됐죠. 유동주의 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고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주가 방어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 한가는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5월에서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5월 빼고 맨날 6월에서 7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3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얘네가 제정신 박힌 애들이면 이거 복자고 뒤에 있는 230만 주를 포기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에서 7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얘네가 326만 주를 3월 31일 기준으로 전부 다 매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3월 31일부터 현재 그 사이에 엔캡이라는 종목의 역사적 신고가가 있었잖아요. 40만 원. 예, 39만 4,500원인데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40만 원 있었잖아요. 얘네가 이것만 팔았어도 1조 3천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팔았어요? 이거 안 팔았어요. 안 팔았다는 거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투자 동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 첨단 소재에서 보여드렸죠. 예, 여기서 다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거 날짜를 지금 살짝 핀트가 벗어났으니까 4월 전체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4월에 있었기 때문에 4월 전체로 좀 놓고 봤을 때, 자, 기간 37만 주 매도가 전부입니다. 예, 그 전부의 안에 지금 금융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기금, 사은펀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타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50만 주가 넘지 않습니다. 매도 물량 한 달 내내 나온 거를 다 합해봐도 50만 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네 이거 못 팔았다는 거죠. 이거 못 팔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뒤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한 이유는 뒤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겠죠. 내가 얼마든지 최대치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자신감.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12회차 물량이 나옴으로써 97만 주 나왔죠.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옴으로써 이거 장내 매도 나온다고 해서 지금 세력들이 엑시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엑시트 하는 게 아니라 하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가를 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326만 주 팔아서 1조 3천억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466만 주.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97만 주 중에 일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량 326만 주 플러스 11회차 물량 43만 주 플러스 지금 12회차 물량 97만 주 나온 것까지 다 합쳐서 466만 주예요. 자,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엑시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해봤자 70만 주 정도 나왔는데 얘네가 70만 주 말고 이거 다 판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이거 다 팔아도요. 얼마 가져갈 수 있습니까? 1조 2,800억 가져갈 수 있어요. 자, 6월 19일 날 추가 상장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리매도 생각하면 6월 17일이겠죠. 자, 6월 17일 날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가 27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27만 6천 원 곱하기 지금 466만 주. 싹 다 있는 거 싹 다 매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조 2,800억이 나옵니다. 326만 주로서 얘네들은 1조 3천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66만 주를 팔아서 1조 2,861억 6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 팔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핵심 물량 보유하고 있다라면 위에 올려서 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세력들 최소 물량이 600만 주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왜? 매집이 필요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지지선 그냥 깨버리고 올리는 것도 사실상 매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세를 붙여야 된다라면은 당연히 매집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는 물량의 증가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600만 주라고 널널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600만 주 플러스 알파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97만 주 중에 일부 매도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600만 주가 있는 상황에서 97만 주 이거 싹 다 매도한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돼? 500만 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500만 주가 어떻게 할 건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조 3천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만 얘네들은 진짜 매도를 할 거예요. 진짜 엑시트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겁주는 거예요. 97만 주 나왔어. 그리고 이 중에 내가 70만 주 정도 팔고 있는데 겁나지 매도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올라갈 때도 편하고 올라갔을 때도 수익도 커진다. 자,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와서야 자, 엔캠의 세력들은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7월 달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은 쪽팔려서라도 이런 말 못하죠. 그런데 저는 1월 달부터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영상 보신 분들은 좀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좀 남겨주시죠. 좀 억울해서 그런데 저는 정말로 1월 달부터 이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는 6월까지 7월까지 봐야 됩니다. 왜? CB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지금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요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정말 유연하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게 1월이었어요. 자, 그래서 23년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은요. 1월 달에 그 상승치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번쩍 들더니 지 혼자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얘네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네. 그리고 그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증설이다. 이걸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트럼프가 나옴으로써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완전히 아사리판 난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은 자, 증설을 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견제당하는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는 순간 엔케미 글로벌 1위가 될 것이다. 그거를 보고 지금 증설하겠다라고 해외 공장을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그거를 CB로 충당을 하면서 자,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막 100억, 200억 들어간 게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천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돼서 이거 없어지면은 사실상 중국이 배제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1위를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증설을 해서 공장을 키워서 전해액을 얼마든지 얼마나 생산해내든지 중국의 가격이 더 싸잖아요. 그러면 중국 거 쓰게 되면은 아사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나는 이 엔캠이 글로벌 1위가 됨으로써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차익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트럼프가 11월에 대선에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되기 전에 트럼프가 완전히 당선되기 전에 기대감이라는 거를 살려가면서 결국에 내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엔캠의 상승 이유입니다. 예. 돈을 빌려준 사모들은요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돈이 수천억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내가 회수 못하면은 언젠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써가서라도 주가를 올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7월까지. 왜? 7월 달에 내가 돈 빌려주면서 받을 게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엔캠을 이러한 이유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인플레이션 관련 기대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상장 물량이 전환 시작했다. 우리는 의심을 해봤고 그 의심을 확실하게 이유를 알 수 있음으로써 대응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93,000원 올라갔을 때 31,000원에 팔아야 됐습니다. 왜? 자, 2월이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7월. 자, 7월이라고 하면은 5개월 남아 있습니다. 자, 5개월 남아 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만 5개월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수익 실현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따라온 개인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줌으로써 결국에는 이탈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7월달까지 가는 시간도 벌었다.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팔았어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7월이라는 기간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다시 진입할 이유는 굳이 없다라고 하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자, 7월에는 분명히 그 전에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또 삽니다. 분할 매수로 또 사요. 예. 왜 따라가면서 사야 됩니까? 이 구간 내에서는 7월 전에는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샀습니다. 위에서 또 팔았어요. 왜? 4월이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 엔캠에서는 웬만하면은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없고 지금 구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주준 거는 다 아실 거고 보시게 되면 평단이 제가 22만 원에 맞췄습니다. 저도 따라가면서 사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더 빠지던가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도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실이 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다라면 10%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가 평단이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24만 원이었어요. 24만 원에서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상 20% 손실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다?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했다. 평균 단가 낮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에서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트 흐름을 봤는데 사실상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네, 타점을 못 잡죠. 그리고 이 세력들 사실상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구간에서 좀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응의 방법을 확실하게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만만하지 않다라고. 자, 엔캠의 세력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메이저 세력이다 보니까 괴팍해요. 자, 주가 그냥 찔러버리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가 얼마든지 내리든 너희 매물대가 무너지든 말든 나는 뒤에서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캠에서 수익을 가져가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CB라는 관점, 딱 앵커를 박아놓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구간에서 또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할 준비를 똑바로만 해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다 해드렸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점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사고 제가 팔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제 겁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답장으로 대응 시작을 합니다. 얼마에 사셔야 되는지. 자, 지금 구간에서 눌렸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는 타점을 잡으면서 갈 거예요. 자,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이해합니다. 예, 그럴 줄 알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정도는 그래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셔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공짜입니다. 앞에서도 공짜이고 앞으로도 공짜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그런 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대응을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엔캠의 상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세력들 절대로 엑시트 하는 거 아니니까 엔캠 팔지 마세요.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갑니다. 이만 하는 게 아니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엔캠을 결국에는 세력들이 장난질로서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 가면은 우리가 세력들보다 먼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매수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이 타점이 제가 봤을 때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매수 타점 잡는다고 해서요.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 타점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각 가정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고점과 저점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피날레 우리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언제 매도하셔서 엔캠에서 수익을 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대응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타점이 결국에는 제가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신고가 영역을 달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물량이 있죠. 자, 500만 주에서 600만 주로 예상되는 물량, 이것도 최소치 있는데 오늘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이 43만 주입니다. 자, 43만 주의 거래량은 사실상 지금 매도량과 매수량이 합쳐진 게 43만 주죠. 그런데 이 500만 주, 600만 주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매도량만 500에서 600만 주가 나와 주려면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러한 구간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때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 피크를 찍는 데는 뭐다? 신고가를 뚫어주는 구간에서 피크를 찍더라. 무슨 말입니까? 뚫어줘야지 눈치를 보고 있던 신규들이 들어와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수급이라도 결국에 신고가는 뚫어줘야지 내가 추격 매매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매수세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방으로 600만 주, 500만 주가 나온다.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선택지가 따로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는 무조건 필요하겠다.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저는 최소한 40만 원은 넘고요. 4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0만 원인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네라고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9만 원 있을 때도 자, 여러분들 이거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예. 저도 내가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 40만 원까지 갔을 때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만 원 못 가본 거 아니잖아요. 예, 40만 원 못 가본 것도 아니고 매물대 어차피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피날레 상승 만들려면은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절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하자.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목이 너무 아픈데 제가 좀 소리를 많이 질렀나요? 여러분 좀 듣기 싫으셨다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최근에 제가 문자를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는 뭐 대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좀 같이 진행하신 분들 중에서 고가권에서 이제 대응을 좀 잘못해서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자, 저는 안 되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한두 통 받았어요. 근데 이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로. 왜냐면은 엔캠은 제가 1월 달부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예상 못했던 바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자, 그런데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것들 떠나서 와, 이게 정말로 좀 사람 열받게 하는데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건데 상승 나와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파이팅 있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목소리가 커진 거니까 양해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매도함으로써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거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자 하시다가 실수하시는 것보다 다 같이 대응하면서 확실한 타점, 앞에서 승률이 좋았던 게 아니라 100%였던 이러한 타점을 받아 가시면서 저도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지금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상승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예. 이게 팩트잖아요. 이 구간 내에서 얘네가 시위가 전환되는 시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전환이 되고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는 세력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뭐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엔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수익만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 문자 남기셔서 돈 받는 거 없이 공짜로 다 해드리니까 제발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일단 주말이죠. 주말에 쉬어야지 우리가 월요일에 또 힘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푹 쉬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문자로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댓글 남기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푹 쉬실 수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힘낼 수 있는 우리 엔캠 힘내보자라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